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한욱입니다. 예, 오늘은 저의 손과 저의 목소리로만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요. 그 베이트 캐스팅 릴의 이제 브레이크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전 정복처럼 자세하게 시시콜콜한 데까지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좀 길지도 모르겠고요. 말이 많기 때문에 또 지루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처음 이 베이트 캐스팅 릴을 다루는 분들께는 이 영상 하나만 보셔도 다 된다 할 정도로 제가 자세하게 좀 다루어서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뭐 그런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베이트 릴을 다룰 때 정말 제일 힘든 부분이 이 백롯이죠. 이 백롯이가 일어나는 그런 원인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이제 스프리 자유자재로 돌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제가 손으로 한번 이걸 돌려볼게요. 스프를요. 이제 여기에 뭐 반창고를 붙여놨기 때문에 회전하는 걸 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제가 손으로 돌렸는데 아직까지도 돌죠? 예, 잘 돕니다. 릴 테스트 할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핸들 딱 돌리고 탁 누르는 예, 끝도 없이 돌죠. 뭐 이런 케이스가 되는데요. 이 낚싯줄에다가 뭐 루어든 아니면은 뽕돌이든 뭐든 달아서 탁 던졌을 때 그 나가는 속도 그리고 뭐 중력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뭐 그런 것들이 잘 맞으면은 계속해서 풀려 나가죠. 그런데 쭉 날아가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이제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수면에 그런 루어든 뽕돌이든 닿았을 때는 갑자기 속도가 확 줄어들게 되죠. 그냥 아예 그냥 속도가 끊어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때 이 그 스풀이 예? 실패죠. 이 스풀이 계속되는 관성이죠. 예. 이 관성 때문에 계속 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가지 못한 줄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고 부풀어 오르게 되고 결국 엉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손이 딱 요만큼 갔을 때는 힘이 끊어진 상태죠. 하지만 스풀이 계속 돌죠. 이 돈만큼 낚싯줄이 쌓이게 되고 그게 백러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옛날 초창기 릴 같은 경우는요. 그냥 아무런 뭐 브레이크 장치가 없이 요 메카니컬 브레이크라는 거 요 하나만 있어 가지고 낚시인들의 이 엄지손가락 있죠. 이 엄지손가락으로 모든 것을 조절하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좀 시간이 바뀌면서 시간이 흐르면서죠. 원심 브레이크라는 것도 있고 또 자석으로 마그네틱으로 해서 서로 그걸 막아주는 것도 있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전자 브레이크가 있죠. DC라 그래가지고 코일을 이용해서 이제 스프링 회전할 때 자기장이 발생하게 되고 그거를 전자장치로 좀 제어를 해서 잘 뭐 이 스프링 풀려나가기도 하고 또 브레이크 조절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됐죠. 하지만 이제 기본적인 그런 원리는 다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설명드리는 부분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베이트 캐스팅 릴의 이제 브레이크가 목표로 하는 점은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탁 던졌을 때요. 쭉 가고 뭐 거의 직선이든 좀 포물선이든 쭉 가고 루어가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초반에는 속도가 빨랐다가 점점 속도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하지만 요즘에 이제 베어링도 좋아지고 이 스프레이 정밀도가 높아지면서 이 회전력이 계속해서 잘 유지가 되거든요. 이 스프레이 회전력이요. 줄이 쭉 날아가면서 속도는 줄어드는데 이 회전력은 그대로 있게 되니까 루어가 물 위로 착수하기 전에 이미 이제 여기서 줄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브레이크가 일단 그 부분을 잡아주는 게 1차 목표가 되겠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끝부분에서 속도가 완전히 줄었을 때 그때도 어느 정도의 속도를 스풀의 속도를 줄여가지고 백러시가 안 나도록 만드는 그런 기술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쭉 날아가면서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할 때 그리고 수면에 완전히 닿았을 때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완벽한 건 없습니다. 완벽한 건 없고요. 이 릴에 있는 여러 가지 브레이크를
여러분의 그 낚시하는 성향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루어의 무게, 뭐 바람,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서 조절해 쓰시고, 이 엄지손가락이 그 나머지를 다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릴을 탁 잡아서 확 던진 다음에 쭉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수면증 갔을 때 손을 싹 대서 적당히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속도가 줄어들 때쯤에도 필요가 있으면 손을 딱 대서 또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또 맞바람이 칠 때 혹은 루어가 좀 가벼울 때 이때도 엄지손가락을 잘 이용해 가지고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낚시를 해 가시면서 조금씩 알게 되는 거고요. 그 전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릴에 있는 기본적인 브레이크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원리는 어떤 것이냐, 그거를 오늘 이제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깁니다. 자, 우선 이제 요 릴보다는 이 릴을 사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스풀 형태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어느 릴이든지 한번 이제 옆에 카바를 열어보세요. 여는 방법은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이 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려서 여는 거고요. 이 릴 같은 경우는 밑에 요 레바를 열어서 이렇게 여는 겁니다. 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이면 되는 거예요. 우선 이 릴 같은 경우에 열어서 커버를 떼내고 이 스풀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일반적인 스풀 형태입니다. 스풀 실패가 있고 축이 있고 여기도 축이 있고요. 여기에 베어링이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베어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회사마다 좀 다릅니다. 이 릴 같은 경우는 베어링이 있는 릴이죠. 뭐 이거는 뭐 있으니까 있는 일이죠. 다 아는 건데요. 제가 요 옆에 사이드 플레이트를 딱 다시 한번 닫아 보겠습니다. 자, 이 스풀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릴에 보면은 한쪽 스풀의 긴 축 요쪽 부분은 여기 있는 이제 메카니컬 브레이크 노브거든요. 메카니컬 브레이크라 그러면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한쪽이 닿고요. 또 요쪽 축의 요쪽 반대 부분은 요 사이드 플레이트 옆 커버에 닿게 됩니다. 자, 한번 이걸 확인해 볼게요. 요쪽 부분, 요 브레이크가 있는 이제 요쪽 부분은 요 옆에 베어링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닿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베어링 위에서 요 스풀 자체가 떠 있는 게 아니고요. 요 벽에 닿게 되는 겁니다. 벽에 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돕니다. 예, 이렇게 돌게 되는 거고요. 요쪽 반대편은 요 메카니컬 브레이크, 기계 브레이크 요 안쪽에 있는 한 부분에 닿게 되는데요. 제가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열면 요즘에는 이제 여기도 베어링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쪽 안에 이런 판때기가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게 좀 어두워서 손을 이렇게 하면 잘 보이나요? 더 안 보이나요? 예, 보이시죠? 이제 좀 초점이 맞습니다. 요거를 제가 핀셋으로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요 부분이요. 계속해서 저 축이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당한 그런 재질을 가진 그런 부품을 사용해서 여기다 와셔 비슷하게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닿는 겁니다. 저 뚜껑 안에요. 초점이 이게 잘 안 맞네요. 초점이 이렇게 안 맞죠?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닿는 겁니다. 이렇게 닿아서 여기서 회전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요. 요 캡 부분 안에 오일을 보통은 한 방울 정도 넣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마찰을 일으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일이 없게 되면은 이 부분이 뭐 많이 상하게 되고 열도 나게 되겠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베이트 릴이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가주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쪽 메카니컬 브레이크 노브 있는 쪽에 이제
요 축이 들어가서 닿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걸 제가 카메라 뒤에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립니다. 요걸 딱 이렇게 딱 조이게 되면은 이 안에 이제 스풀이 제대로 장착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프리스풀을 만들든지 뭐 기어를 걸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메카니컬 브레이크를 많이 풀어주면은 얘가 안에서 이렇게 놉니다. 스풀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놉니다. 이런 상태로 릴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릴을 던질 때나 감을 때 얘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기어가 상할 수도 있고 축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어느 정도 조여서 최대한으로 움직이지 않는 상황까지 만들어 줍니다.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요, 한번 돌려보시고 쭉 돌리다가 얘가 어느 순간에 속도가 확 줄어들게 되겠죠. 예, 이 상태가 되면은 얘가 양쪽이 닿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축이 있고요, 양쪽에서 그냥 기계적인 힘으로 누르는 거예요. 그게 메카니컬 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꽉 조이면은요, 많이 조이면 돌려봤자 딱 돌 때밖에 손이 닿아 있을 때밖에는 안 도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많이 좀 풀어주면은 아까보다는 조금 더 도나요? 이렇게 되면은 아까보다는 좀 더 돌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되면은 자기 마음대로 도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흔히 말해서 프리스풀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요, 거의 움직임이 없을 때도 있고요, 아주 조금 움직임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트릴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아무런 저항 없이, 딱 그렇다고 이제 흔들리면 안 되니까요. 흔들림이 없이, 지금 약간 흔들리잖아요. 이걸 약간 살짝 더 조여서, 예, 흔들림이 없지만 돌리면은 자기 마음대로 잘 돌아가는 이런 상태에서 베이트릴을 쓰고 싶은 로망이 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를 이제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메카니컬 브레이크라는 건 뭐냐면 요걸로 조절하는 겁니다. 특별한 장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축 있잖아요. 축의 양쪽을 기계로 그냥 미는 거예요. 이쪽에는 아까 이쪽에서 제가 한번 빼서 보여드렸던 그 장치가 여기 하나 또 있어요. 와셔 같은 게요. 그리고 아까는 제가 보여드렸죠. 여기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그냥 꽉 축을 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여러분이 요쪽도 있잖아요. 지금 이제 베어링이 있어 제가 빼진 않겠습니다만은 요 안에도 가끔 오일을 한 방울 떨어뜨려 볼게요. 뚝 떨어뜨려 가지고 원활하게 이 축이 닿는 부분이 원활하게 뭐 열이 나지 않고 마모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메카니컬 브레이크를 뭐 조여야 된다, 조절해야 된다 그러면 요거를 조절해서 그냥 가만히 놨을 때 얘가 이렇게 잘 돌아갈지, 아니면은 조금만 돌고 말게 할 건지, 이거 자체가 좀 뻑뻑해지게 만들 건지, 요거를 결정하라는 말씀입니다. 메카니컬 브레이크 조절하는 게 이제 뭔지 아시겠죠? 초보자 분들은요, 이걸 최대한 많이 조이세요. 많이 조여서 루어를 달았을 때 요거 버튼을 누르고요, 이 스풀이 자유롭게 돌아가는 상태에서 그 루어를 톡톡톡톡 치면 그때 쭉쭉쭉쭉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맞추셔서 처음에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제가 현장에서 그거를 어떻게 조절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메카니컬 브레이크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릴에 따라서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인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릴을 한번 열어보니 당신이 또 초점이 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릴과 다르다. 내가 가진 릴은 이렇게 짧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축이 짧죠, 그죠? 이쪽은 다른 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요 보이시죠? 예, 여기에 그대로 딱 들어가서 이게 이제 뚜껑이 붙어서요 좀 쉽지가 않네요. 아유, 이 상태에서 못 끼우겠네요 이건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쪽은 짧으니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실 텐데요. 이거는 간단합니다. 요즘에 이런 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여드리면요,
이제 여기 메카니컬 브레이크를 열면은요,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씩 다 보여드릴게요. 요런 게 달려 있습니다. 요런 게요. 그래서 요 스풀 요 한쪽에 더 길게 나와야 되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이런 설계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자체에 축이 없으면서 요 자체로 스풀이 아주 짤막하게 그 자체로 쉽게 돌아갈 수 있고 더 가볍게 돌아갈 수 있고 혹시라도 모를 요런 데에 있는 그 마찰 이런 거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들 많이 나옵니다. 이 릴이 아주 옛날 릴인데요. 지금 제가 안 씁니다만은 이 경우에는 이거 이게 분해가 돼 버렸네요. 여기에 축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이런 릴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몰라서 제가 열어 보여드립니다만은 이것도 이렇게 없잖아요. 예. 자꾸 초점이 잘 안 맞네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짧지 않습니까? 짧은데 요 안에 요 릴 안에 축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쇠축이요.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가 이게 그 축입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다 비슷합니다. 지금 이제 이런 릴 모델처럼 아예 축을 여기다 끼워서 그런 역할을 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축을 하나를 더 심어 놓든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메카니컬 브레이크라는 거는요, 스풀의 한쪽 축 그리고 또 다른 쪽 축 이쪽이 기계적인 마찰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이게 이제 메카니컬 브레이크입니다. 그러니까 이 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잘 끼운 다음에 딱 놔두면은요, 왼쪽 오른쪽 막 덜컥덜컥 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잘 조여서 어느 순간에 소리가 안 나고 뻑뻑해졌죠? 이걸 잘 좀 풀면은 소리는 안 나되 이렇게 잘 돌아가는 이제 이런 상태가 되죠. 이걸 아까 뭐라 그랬죠? 프리스프리라 그럽니다. 자연스럽게 잘 돌아가죠? 이 정도면은요.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메카니컬 브레이크가 뭔지 이제 개념이 잡히셨죠? 그렇게 조절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메카니컬 브레이크 말고 원심 브레이크나 아니면 자석식 브레이크 아니면 전자식 브레이크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게 더 정밀한 겁니다. 이거는 그냥 기계적인 장치로 마찰을 주는 아주 단순한 브레이크 장치잖아요. 근데 원심 브레이크든지 자석식 브레이크든지 아니면 요즘 나오는 전자식 브레이크는요, 조금 더 정밀한 겁니다. 우선 원심 브레이크가 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좀 보기 어려워서 제가 이 릴을 한번 꺼내 보겠는데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릴입니다. 자, 이게 스풀입니다. 여기 스풀을 보시면은 초점이 정말 문제군요. 잠깐만요. 네, 이제 잡히죠? 이거를 브레이크 슈라고 합니다. 이거를요. 이게 6개 달린 것도 있고 4개 달린 것도 있고 요즘엔 이제 2개 달린 것, 아주 가벼운 그 스프레이는 2개 달린 것도 나오는데 이거는 정말 강철처럼 강한 그런 릴인데도 옛날에 2개 달린 거죠. 이 브레이크 슈가 평상시는 이제 이렇게 있다가 이게 회전을 하게 되면 원심력으로 얘가 바깥으로 나갑니다. 당연하죠. 그죠?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회전이 확 되면은 얘가 바깥으로 나가요. 근데 이렇게 나간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은 요 릴마다 이 브레이크 슈가 닿는 요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 브레이크 드럼이라고 해도 되고 뭐라고 해도 됩니다. 얘가 여기에 쭉 닿아서 이제 마찰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회전하면서요. 그럼 마찰을 일으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가는 이제 스프리 회전하는 힘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게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뭐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이 없다가 릴을 확 던져가지고 얘가 속도가 확 빠르면 그만큼 이제 원심력이 강해지니까 브레이크력이, 그러니까 정지시키려고 하는 그런 힘이 강해지고
또 좀 날아가다가 좀 회전이 약하게 되면은 그 힘이 약해지면서 스풀이 또 계속 잘 돌고 뭐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조립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안에 브레이크 드럼이라고 해야 되겠죠. 요 안에 아까 브레이크 슈가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회전을 싹 하게 되면서 그 브레이크 기능이 이제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릴을 열어보면은요, 이건 좀 오래된 모델이지만 기본 원리는 다 대동소이합니다. 원심 브레이크에 보면은 이렇게 딸깍딸깍해서 이 브레이크 슈를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게 한다든지 안으로 그냥 들어오게 한다든지 이런 작동을 하는 장치들이 다 있습니다. 회사마다 좀 모양은 다릅니다만 기본적인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자, 이런 일도요. 한번 보실까요? 스프를 한번 빼볼게요. 이것도 빼볼게요. 자, 뭔가 다릅니다만은 모양은 다르죠? 하지만 기본 원리는 똑같습니다. 요게 브레이크 슈예요. 왔다 갔다 하죠. 지금은 걸려 있어서 바깥으로 나가질 않죠. 하지만 요거를 딸깍하고 열면은 여기 보십시오. 노란 게 바깥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하죠. 예. 그래서 요게 브레이크 드럼에 닿아서 마찰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거는 요것도 딱 열어가지고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회전이 빠르면은 얘가 바깥으로 나가서 마찰을 일으켜서 속도를 줄이게 되는 거죠. 그런 원리입니다. 근데 이게 6개가 다 열려 있으면은 마찰력이 굉장히 심할 거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은 마찰이 뭐 심하지 않아서 브레이크 역이 좀 약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낚시하는 뭐 정도라든지 그런 상태라든지 낚시 습관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조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초보자분들은 이거를 다 마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죠. 이렇게 딱딱딱딱 걸리게 돼 있거든요. 자, 이 정도로 다 열어 놓으면은 요 바깥에 다 나와 있어요. 요 플라스틱이요. 그래서 6개가 다 벽에 닿으니까 브레이크력이 굉장히 강해지겠죠. 그래서 조금 이제 익숙해지면은 이제 하나씩 둘씩 이렇게 어, 다시 잠가 놓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원심력이 작동을 해도 바깥으로 안 나가요. 딸깍하고. 그래서 이걸 다 잠그게 되면은 아예 이제 브레이크가 없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원심 브레이크의 기본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릴은 어떤 거는 이제 이렇게 뭐 잡아서 조절하는 것도 있고 이것처럼 이런 것도 있고요. 아까 보여드린 이건 뭐 똑같죠. 원리는 똑같고 모양만 좀 다른 거죠. 근데 가끔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마그네틱 브레이크는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 안에 자석이 있어요. 요즘 뭐 네오디움 자석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이 안에 이제 자석이 이렇게 달려 있고요. 여기 스풀 여기가 이렇게 자석과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석 브레이크를 조절하는 레바를 조절할 때 뭐 위치가 바뀌든지 아니면 거리가 조금씩 바뀌면서 이 자기장이 좀 작동하는 그런 힘을 조절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주로 맥스 되어 있으면은 가장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민으로 되어 있는 거 하면은 거의 뭐 자력이 작동하지 않아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방식은 달라도 목표하는 목적인가요? 목표인가요? 예. 그런 거는 다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자석이고 하나는 원심력이라서 좀 작동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는 자석으로 가는 것, 그 다음에 원심력으로 작동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는 듀얼 브레이크라 그러죠. 그런 제품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사실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 또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회사가 있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DC라고 하는 거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이제 그뭐 거의 시마노에서 나오잖아요. 거기에 안에 자력이 걸리는 곳이 있고
뭐 이런 곳에 코일이 있고 그걸 조절하는 전자장치가 있어 가지고 이 회전하는 뭐 속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스스로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뭐 개인이 조절할 수도 있고 미리 세팅되어 있는 프리셋 되어 있다 그러죠. 그런 방향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원심 브레이크 이거를 조절하는 법을 이제 가르쳐 드릴 텐데요. 자, 처음에는요, 여러분 초보자분들께서 처음 낚시를 하실 때는 무조건 처음에는 모든 브레이크를 다 걸고 다 작동하도록 한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무조건 그렇게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메카니컬 브레이크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조일 수 있는 데까지 조이세요. 처음에는 무조건 그렇게 시작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게 내가 조금 컨트롤이 가능하겠구나 그러면은 이것도 조금 메카니컬도 풀어주시고 뭐 원심 브레이크든 자석 브레이크든 조금씩 약하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풀고 또 한번 실험해보고 이런 식으로 자기의 능력에 맞춰서 브레이크를 조절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마그네틱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맥스로 해놨다가 좀 되는데 하시면은 똑똑똑 한 요 정도 아니면 두 칸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조절하시면 돼요. 회사에 따라서는 여기에 이제 브레이크에 그 자석을 따로 추가로 더 공급을 해가지고 더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회사들도 있는데요. 웬만하면 이제 뭐 기본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왜 나는 그런 게 없지? 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그런 브레이크 세팅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재밌는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요걸 참고하셔 가지고 세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현장에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세팅하고 저런 경우는 어떻게 세팅해야 되느냐, 이거는 나중에 제가 밖에 나가서 처음에 하실 때 이렇게 세팅하면은 어떤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 그리고 자꾸 연습을 하면 또 어떤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 요거를 간단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베이트 릴의 브레이크 조절하는 법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많이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